네, 요즘 국내 증시에서는 실적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4월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실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시장 대비 상당히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적이 과연 시장에서 답이 될 수 있을지 실적과 관련된 시장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전략팀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원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내놓으신 리포트를 제가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시장이 금리, 주가, 실적 측면에서 이제 반응을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요즘에는 연동이 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작년에 보면 특징적으로 이제 그 실적은 크게 하락했고 금리도 크게 빠졌고 대신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부양책 기대로 크게 급등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더불어 금리도 이렇게 크게 오르는데 주식시장만 좀 완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을 그 일본의 애널리스트 우라가미 군유의 주식시장 4계절에 딱 비유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장세, 우리한테 좀 생소한데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제 그 주위에서 보이실 게 이게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수직 상승이냐 45도냐 요거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금융장세 보면 금리가 급락, 수직으로 하락하고 주가는 급등, 수직으로 올라가고 실적은 45도 각도입니다. 실제로 보면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되었기 때문에 완만한 표현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봄이고 이제 여름이 되는 게 실적 장세고 올해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표시를 자세히 보시면 금리는 완만한 상승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가파른 상승이고 주가는 완만한 상승이다. 그래서 보면은 실적과 주가는 맞는 것 같은데 금리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을로 가면 역금융 장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동성 장세 이후에 드디어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테이퍼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90도 각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적은 완만하게 이제 좋았던 게 다 반영이 되고 나서 완만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가는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 역실적 장세가 돼서 이제 실적이 하락하고 주가도 이제 빠질 만큼 빠지고 금리도 빠질 만큼 빠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대략 경기 순환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경기 순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기 순환 주기가 한 4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못해도 한 계절을 1년 이상은 충분히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에 그런 관점에서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였다고 보는 게 맞고 올해는 실적 장세다.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게 아니 팀장님 금리가 완만하게 올르다는데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주식시장에 지금 빌미로 작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테이퍼링이 없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완만한 상승이 맞다. 이 전망이 유효하다라고 보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금리도 이제 정상화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씩 금리에도 좀 적응을 해 나가는 듯하면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수는 언제쯤 이 박스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팀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안정과 실적 모멘텀이 그 박스권 돌파의 키워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금리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냐라는 게 이상기온과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라고 보이고요. 북반구의 올해 이상기온이 심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추웠는데 미국은 굉장히 더 추웠고요. 그러면서 정제시설들이 한파로 인해서 문을 닫으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상품 가격이 그러면서 급등하다 보니까 인플레 우려를 자극했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 테이퍼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저효과 영향도 있는데요. 작년 2분기에 우리가 농담으로 기름 사면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작년 2분기 4월 달에 국제유가가 한때 마이너스로 가기도 했죠. 그래서 YOY로 본다면 전년 대비 비교를 한다면 소비자 물가가 피크를 기록하는 게 2분기입니다. 그래서 2분기가 아직까지는 기저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2분기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나면 가파르게 상승했던 금리도 이제 완만하게 바뀔 거다 보이고요. 이상 기후는 이제 봄이 되고 날씨도 따뜻해졌으니까 이 영향은 이미 소멸되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상품 가격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리포트에 있는 그래프를 준비를 했거든요.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네네. 해주시죠. 아무래도 뭐 소비자 물가지수와 금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거 그래프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금융 위기 때도 실제로 저랬다라는 거죠. 실제로 네. 보면 금융 위기 이후에 경기가 크게 안 좋아지고 기저효과가 그 다음에 생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테이퍼링 상황도 아닌데 금리가 급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연간으로 보면은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완만하게 오른 이런 모습이 됐는데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기저효과가 생기면서 국제유가가 CPI가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뭐 유가도 작년 2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 회복했다라는 걸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듯이 2분기 이후에는 그러하게 높았던 기저효과가 소멸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우려, 이거는 아직까지 2분기 기저효과가 피크아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네. 2분기를 관통하면서 이런 기저효과 영향도 소멸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식시장에 금리 우려로 발목을 잡혔던 주식시장이 이제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우려감들은 결국에는 좀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역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 금융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 건데 4월 초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네네. 됩니다. 실적이 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네. 텐데 실적 분위기와 실적에 따른 영향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네.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1분기에 반도체 스팟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스팟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언론에서는 10만 전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주가를 보면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모습인데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중요한 건 그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그런 부분들도 삼성전자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또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뭐 이런 것들의 우려가 있어서 과연 1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키는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좋고 나쁜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실적 발표 자체가 전망치를 하회한다고 해도 1분기 삼성전자 주가 퍼포먼스 자체가 이미 실적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그동안 주가 하락이 가도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중요하지 않냐라면 2분기 그리고 그 이후에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스팟 가격의 강세, 올해 뭐 거의 1분기에 스팟 가격이 디램이 한 20% 정도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2분기 고정거래 가격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의 강세는 2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비록 안 나온더라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후에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차트를 제가 준비한 차트는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전체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물론 제일 크기도 한데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고부가가치 산업을 얘기할 때 ROE, 주주 수익률로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의 ROE가 한 평균적으로 한 10%라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거의 2배가 넘는 20%에 달하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이 개선이 되면 시총도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ROE도 코스피 ROE도 덩달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ROE가 개선이 되면 뭐가 좋냐라면은 소위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얘기하고 PBR 밸류에이션은 ROE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하는데 PBR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은 주식시장의 상승 여력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 개선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서 그리고 반도체 업종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과 함께 먼저 풀어봤고요. 그 외에 1분기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업종과 섹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뭐 네. 방송 제목 자체가 실적 모멘텀 유효하냐 이거기 네.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적 개선 기대가 있는 업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실적 장세이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이 좋은 업종이 강세를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시장을 보면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미국의 4대 지수가 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러셀 2000이라는 중소형주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나스닥의 실적 기대가 워낙 높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정반대입니다. 중소형주인 러셀 2000 그리고 다우 그다음에 나스닥의 실적 기대가 제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위의 수익률을 봐도 정확하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러셀 2000 중소형주가 제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다우 지수, 그다음에 S&P, 그다음에 나스닥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 장세에서 실적 모멘텀이 강한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네. 1분기 제가 이제 그 실적 기대가 높은 업종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초위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크게 개선된 업종을 보면 디스플레이, 운송, 철강, 증권, 보험 등이 나오고 뭐 에너지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과 달리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서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이 물론 필요하고요. 반면에 보면은 안 좋게 나오는 게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등 작년에 좀 언택트 업종 이런 것들은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이 못 되었는데 그렇지만 올해 저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언택트 이런 업종들 또 소프트웨어나 IT 하드웨어 업종들도 실적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경기 민감주와 함께 IT, 소프트웨어 등은 계속해서 같이 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실적 장세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투자 전략 좀 한마디로 짧고 굵게 들어볼게요, 팀장님. 네,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때 기억이 있을 겁니다. 차하정 랠리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이번 그 장세에서는 차하전 랠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게 보는 게 전기차 기대인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기대인 화학 그리고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기대되는 전자의 차하전 랠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실적 시즌 말씀드렸던 에너지, 증권, 보험 등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업종들을 가져가면서도 주도주 랠리를 이끌어가는 차하전 업종의 비중을 계속 크게 가져가는 것이 올해 실적 장세에 맞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걱정을 사라지게끔 확실하게 또 실적 장세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돈이 되는 보고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김종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